9시 구간에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상승 전환이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950선 이탈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또 960선 부근까지 회복이 되어 갑니다. 보면은 개인이 팔고요. 오늘은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양상인데 양시장 나란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비교적 선방하면서 지수의 낙폭 만회 혹은 상승 전환에 일조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오늘 장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월 초의 변동성은 견디자입니다. 네, 어떤 의미죠? 사실 제가 한 3월 달에 이 시장을 전망해드리면서 그 4월 달이랑 5월 달 전망을 제가 한 번에 같이 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4월은 시장이 꽤 괜찮을 것 같다. 대신 5월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 이제 5월 달 제가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4월 달에 시장이 좋아서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 지수에 대한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또 시장이 만약에 물가에 집중한다면 좀 낙폭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좀 우려를 했었던 부분인데 코스닥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시해 드렸던 이 가격대가 만약에 좀 시장이 물가에 반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900도 코스닥 같은 경우 900을 이탈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이 이탈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좀 5월 달은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4월 말에 제가 좀 스탠스를 좀 바꿨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만 더 확인을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PCE 물가지표 발표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을 제가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PC 그러니까 이 미국의 GDP 발표 그때 같이 나왔던 PC 물가 지표 그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물가에 대한 시장 반응. 참고로 오늘 뭐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당연히 이제 워렌 버핏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하나만 더 보자고 했었던 PCE 물가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은 상당히 평이했습니다.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채 가격 역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다시 국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자극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안정.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연준은 그래 알겠어. 연준은 내가 이 테이퍼링을 늦게 할 거라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게 시장은 그 대신 그 전에 미리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뭐 연말에 하던 내년 1분기에 하던 그건 알겠지만 그 전에 이미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해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조정을 줄 거야라는 게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미국채 금리 10년물을 많이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자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좀 평온화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는 추세를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물가에 집중은 하지만 실제로 이미 한번 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한번 조정을 맞고 나니까 3월 달에 맞았지 않습니까? 맞고 나서 오히려 더 좀 안정화가 됐다. 조금 내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5월 둘째 주죠.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높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경제 지표를 대응하는 걸 보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5월 달은 아주 깊은 조정을 예상했었는데 5월은 전략 후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이 그냥 평온해지고 실제로 미국채 쪽은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엔 국채 수요로 늘어나면 국채 금리 자체를 안정시킬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 국채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튀어오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주초는 공매도가 재개된 첫 주는 지금의 고통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공매도 특히 이제 숏온리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어찌 보면 실업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열렸으니까 확실하게 기다렸던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더 공매도 쪽은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좀 걸려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하락을 하겠죠. 특히 뭐 코스닥의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IT라든지 이런 쪽은 좀 많이 조정을 줄 수는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을.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여기서 글로벌 증시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지 않다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서 이제 더 때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가 되면 조정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깊은 조정, 코스닥이 900을 깨고 내려가는 조정, 코스피가 3000을 깨고 내려가는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코스피는 이 60일선이 좀 지지되지 않을까. 언더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한 3050은 지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닥도 역시나 저는 60일선을 봤는데 일단은 오늘은 깨졌습니다. 오늘 깨졌는데 그래도 여기에 와 있는 이 120일선 수준이 위치되어 있는 한 945 정도는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예상인 거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5월은 팔고 나가라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조정을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다. 오히려 5월에 사서 저는 8월에 저는 파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이번 이 월 초의 조정이 끝나고 나면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좀 이런 서머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8월까지 시장은 오히려 상승 쪽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오히려 이 5월 조정이 올해 어찌 보면 이 4분기 전까지는 거의 그러니까 시장이 의미 있는 조정을 주는 거의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5월은 뭐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셔라. 그리고 매도는 한 8월에 생각하셔라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이미 지금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대응을 못해서 계속 이제 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은 의미가 없다. 홀딩을 하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8월 달에 매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인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의견에 변화가 있다거나 혹은 눈에 띄는 섹터 코멘트 해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세요? 뭐 저는 이제 조정 시 매수는 당연히 좀 반도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언급하고 있는 조선 쪽, 특히 뭐 최근에 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또 많이 급등을 했는데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포지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쪽 업종은 한 3분기까지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 한 5개월, 3, 4개월 정도 되겠네요. 3, 4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오히려 조선 기자재 업종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다만 난 한 1년 이상이 좀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간다고 하시면 여전히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